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오는데 처음에 어디 와서 이야기 좀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요.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근데 또 이제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뭐가 있냐면, 가서 그분들이 그 시간을 전혀 그야말로 허비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제가 이제 시를 쓴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1976년에 이제 문단에 그 등단 절차를 거쳐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권의 시집도 내고 뭐 이런저런 제 글 때문에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생각하면 시덥잖은 글로 그 글이 막 세상에 진짜 막 빛이 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런 글이라면 나무를 죽이는 죄를 덮고도 남을 테지만, 글쎄 과연 내 시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이런 회의를 가지면 나는 나무를 너무 많이 죽여서, 헛되이 나무를 죽여서 죽어서 지옥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무고등학교에서 2014년에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는 연무고등학교 교장이었었어요. 8월 31일에 퇴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뒤에 퇴직하고 나서 맑고 푸른 논산 21 추진위원회라고는 아주 이름이 굉장히 긴 환경 관련 단체에서 회장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걸 한 40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논산 문화원장을 뽑는다고 저더러 문화원장을 자꾸 해보라고 주변에서 이제 몇 분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셔서 저는 그 전에 하도 집안 등한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만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래서 조금 이제 퇴직 후에는 집사람한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 모시고 이제 저희 집이 연무대인데 저희 집사람이 교회는 논산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다니기는 힘든 일이라서 집사람 잘 모시고 운전기사 노릇 잘해서 집사람 교회 다니는데 잘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텃밭 농사 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꾸들 문화원장을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선배님이 하세요 할 때 당신들은 또 안 하신대요.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저들을 자꾸 하라고 경기장으로 등을 떠미셔서 제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선배님들이 권하시니까 또 저도 좀 문화원장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 전에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원장을 2018년 8월 1일서부터 했고 임기가 4년이라서 끝나고 나서 또 두 번째 근데 이제 1차에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1년을 그냥 허송세월 했잖아요. 시청에서 어렵게 어떤 예산 확보한 것도 그대로 다 만나버렸어요. 돈 못 쓰고.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문화원장을 하면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걸 못하고 이제 예산도 다 만나가고 이렇게 돼서 안 되겠다,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하겠다고 제가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누가 어떤 분이 내가 문화원장 하겠다고 출마를 하면 제가 나서겠다고 그랬는데 또 출마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저보다 잘하겠으니까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최고 대결을 해서 내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그냥 아주 그냥 많이 표 차이를 벌여서 이겨서 그게 통쾌한 일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의욕적인 그런 사람이고 자기 나름대로 잘하겠다는 생각도 구상도 있을 거니까 그럼 당신이 하라고 내가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하신다는 분이 없어서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화원장이 돼서 8월 1일부터 2차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에 이제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두 번째 하니까 그 전 4년은 뭐 이렇게 활발하게 여건이 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좀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가진 생각이 저는 제 능력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 막 바쁘게 제가 늘 바쁘게 지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쁘다 이렇게 허둥지둥 이렇게 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일 줄일 것도 없어요. 또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이건 다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냥 늘 그렇게 허둥지둥 뭐 이렇게 삽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저를 바쁘게 하는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대개의 시간을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요. 오늘도 점심을 12시 전에 가가지고 한 4시? 5시 다 돼서 돌아왔어요. 이제 제가 문화원에서 강의하는 게 있는데 오늘 종강을 해서 어떤 분이 점심을 아주 멋지게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진짜 그야말로 진수성찬을 우리 그 수강생들 전부 대접을 해서 멀리 가서 잘 먹고 이렇게 재미나게 놀다가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왔어.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또 오늘 가서 내가 문화원에 출근해가지고 어떤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의 실패해요.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걸 즐겨해가지고 네, 속으로는 아 저분이 가셔야 내가 일을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제가 자꾸 잡는 것 같아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해가지고 시간을 되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래전서부터 생각해온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저는 이제 마음이 다음 세상에도 사람으로 태어나면 너그러운 어떤 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세상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세요. 그런다고 하느님이 물었어요. 아무개야, 너 내가 다시 사람으로 또 태어나게 할 텐데 너의 지난 생에서 가졌던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어떻게 고쳐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까 천정배 스님 막 노래 잘하시는데 저도 노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노래 잘하는 거 참 싫어해요. 예, 저는 노래를 못해요. 1학년 1학기 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가를 맞은 이후로 남 앞에서 노래하는 건 아주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노래를 안 해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려 놀다가 노래하는 차례 뭐 이런 이걸로 바뀌면 저는 집에 가요. 노래하기 싫어서 노래 안 하려고. 근데 이제 노래방 가서 술 취하면 그때 노래 잘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노래 잘하는 걸 골라가지고 노래방 가면 어떤 노래방 저희 직원들 회식하고 나서 노래방 가면 저희 직원이 제가 노래 잘 부르는 노래 세 곡을 딱 찍어서요. 그 집에 가면 세 곡 부르면 300점 나와요. 100빙 나와요.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집에 가요. 그래서 늘 그 집 가면 기계를 그렇게 조작을 해주나 자꾸 오라고.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 끝에 제가 300점을 맞는 그런 실력으로 바뀌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노래도 잘했으면 좋겠고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또 좀 키도 좀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안 그러는데 어떤 때 큰 사람 옆에 가서 쓰면 제가 너무 키가 작아서 좀 키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또 젊어서부터 머리가 허연하게 셔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남 보기 이제 좀 그렇지만 그랬는데 젊었을 때 지금은 그래도 이제 괜찮은데 젊었을 때 어른들 계시는데 불려가면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 어른들은 염색하셔가지고 머리가 새카만한데 애들이 제가 머리가 허연하니까 그거 참 민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언젠가는 한번 제가 한동안 염색을 안 하다가 고민 끝에 그 자리에 불려가면서 염색을 한 적이 있어요. 내일도 뭐 지사님 오신다고 뭐 이렇게 오라고 또 점심 먹자고 점심 먹는 자리도 오라고 그러시는데 뭐 지금은 이제 나이도 제가 올해 71살이나 되어서 머리 힐 나이도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데 하여튼 머리 일찍 한 것도 좀 뭐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소심하고 너그럽지도 못해요. 그래서 전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너그러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하느님 부르시면 제일 먼저 저는 너그러운 사람을 제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만큼 너그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잘못한다고 보이지 않고 그것도 이쁘게 좋게 보이는 마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잘 봐요.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 어떤 기관의 관리자로서는 그것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글 읽을 때도 그래요. 남 맞춤법 띄어쓰기 틀린 거 참 눈에 잘 보여요. 애들 논술지도를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불행하게 글을 읽을 때 어떤 경우에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학성이라든가 아름다움을 파악을 하느라고 이렇게 읽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이 자꾸 보여요. 뉴스 뭐 TV를 보다가도 저 아나운서 말 틀렸네. 지금 의심이라고 해야 되는데 의구심이라고 잘못된 말을 쓰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 의심과 의구심이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의심은 그냥 뭐가 그 진실 여부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의심이고 의구심은 이 구가 두려워할 구예요. 두려워할 구. 그래서 그 일이 잘못될까 너 조심해서 가라. 어디 먼 길 떠나는 밤에 먼 길을 떠나는 어린 그 자식에게 부모가 조심조심 잘 갔다 와.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건 의구심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잘못될까봐 걱정해서 염려하는 것. 잘못될까봐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서 염려하는 것. 이게 의구심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뜻 잘 알고 TV 보시면 기자들이나 그 진행자들이 잘못 쓰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제 눈에 띄어요. 제가 문화원장 됐을 때도 처음에 많은 분들이 문화원 직원들 참 친절해요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덜 친절해요. 제가 있던 연목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목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 덜 친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직원들 연수도 시키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남들은 칭찬하는데 우리 새로운 원장은 불친절하고 어떡하란 말이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속으로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와서 칭찬하시고 막 그러니까 요즘은 직원들이 저의 그랬던 그렇게 제가 직원들을 체근했던 그걸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게 아까 제가 행복한 길이라고 그랬는데 싫은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퇴직하고 나서 사람들이 퇴직하시는 거 어때요? 그래서 퇴직하니까 싫은 사람 안 봐서 좋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그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싫은 사람도 아랫사람도 이 사람이 싫으면 싫지만
윗사람도 아랫사람이 싫으면 싫거든요. 그거요.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같은 직장에 있다 보면 만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왜 저 사람은 좀 더 열심히 뭘 하지 않을까? 왜 애들한테 저렇게 무관심할까?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싫었었어요. 어쩌냐기 제가 이런저런 걸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행복이론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고 아이들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선생님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학부형들한테도 공부가 최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식들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내가 길러주려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이론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제가 연모고등학교 떠날 때도 다 지워버렸어요. 그때 정리 잘 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쩌다 새로 썼는데 그걸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제가 2010년도 2월 말에 3월달 입학할 신입생 학부모들한테 보냈던 인사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귀한 아이들을 맡겨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려, 절제, 열정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당신 자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 밑에 혹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당신 자녀를 잘 가르치려고 하고 나도 참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잘 가르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혹시 학교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저 말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그게 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지금도 제가 무슨 강좌 같은 거 이렇게 시작을 하면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인사할 때 수강하시면서 불편하면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참지 마시라고 그렇게 학부형들한테 불편한 거 있으면 학교에 불만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왜 교장 선생님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전에 나도 학부형일 때 학교에 불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라고 학교에 불만 없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뭐 참 소통한다는 말 좋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진짜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다 중앙공급식 난방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야 오늘 난로 폈냐? 추운 날을 애가 학교 갔다 오면 그렇게 물으신 적 있을 거예요. 오늘 난로 폈냐? 근데 저는 이제 그랬어요. 그 행정실에다가 난로 피는 데까지 펴라.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1년 내내 난로를 계속 피기 위해서 가령 뭐 영하 3도에 필 게 아니라 0도 되면 펴라. 그리고 피다가 돈 다 떨어지면 돈 다 떨어졌다고 이렇게 돈 떨어져서 써서 돈 떨어졌다고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학부형들한테 돈 걷어오겠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말 안 하고 안 펴주면 학부형들이 서운할 거 아니에요. 애들도 죽고. 근데 그것만 그 학교에서 왜 돈이 떨어졌는가 이것만 밝히면 학부형들이 돈 내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그때도 이제 아이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들이 안 그럴까만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까 저희 문화원이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그 상은 받았는데 그것이 2020년 경영평가, 2020년 문화원 운영한 그 실적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상을 줬는데 제가 영광스럽게 저는 그냥 한번 내보라고 그랬더니 벌써 상을 받았어요. 네, 그것도 참 황당해요. 그게 나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또 잘했다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러는 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쑥스럽더라고요.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바람에 시에서 더 문화원을 신뢰를 하고 우리 논산문화원이 잘 한다고 우선 황명선 시장님부터 막 문화원이 시청에다도 크게 현수막을 걸고 또 문화원에다도 또 막 엄청 크게 현수막을 붙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잘 그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여러분들 그 9월 2일 날 수원 가시는데 저희 문화원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산도 많이 주고 돈을 어디다 쓰는가 이런 것도 옛날에는 꼬치꼬치 이렇게 물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처음 오니까 경직됐더라고요. 돈을 시청에다 일일이 물어보고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그럴 필요 없다. 이 돈은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 명의로 예금되어 있거든. 제 명의로 내 통장에 들어왔거든. 이건 내 돈이요 시청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청에다 물어볼 필요 없어. 이건 내가 쓰는 대로 쓰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뭐 그렇게 멋대로 쓰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오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은 6월 음악회라고 그래서 그때 누구 그 뮤지컬 김소연이랑 와서 저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더니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고 이제 그때 6월 음악회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해마다 6월 그 명칭을 처음에는 강경경찰서, 논산경찰서, 순직경찰관 추모음악회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우리 논산은 진짜 그거에 그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못 맞추신 특별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할 때 국가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소홀히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많이 이렇게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번 시장님은 뭐 그 유가족들 찾아가서 그 전에 시청으로 불러서 뭐 하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갔는데 이번 시장님 직접 갔다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뭐 강조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아내나 자식들에게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의사 없어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아마 어느 아내, 어느 자식들도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막 그렇게 국가에 몸을 바치면 좋겠다. 그런 집은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슬프고 피하고 싶은 일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그 배우자나 자손들에게 잘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 나가서 죽을래? 하면 다들 아니라고 호문이 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그런 걸 좀 해보자고 그래서 했다가 좀 범위를 넓혀서 그냥 6월 음악회라고 이렇게 하면 해마다 연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그래서 이번에 그 명칭을 6월 음악회로 해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시청에 한 5천만 원쯤 들은 것 같아요. 그 행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논산문화원 하고서 무슨 음악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래도 전부 다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계약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법제 선정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저희 마음대로 공목 선정이니 이런 거 진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논산문화원 주관으로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때는 시청에다가 어떤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저희 사무국장이 물론 그 예산 요구서를 그럴듯하게 잘 쓰기도 하지만 여기 이것은 아마 시청에서 돈 안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줘요. 잘 줘요. 그런 걸. 어떤 것은 돈을 얼마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테니 내년에 그런 사업을 좀 해보라고 시청에서 권유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가령 이제 올해 논산 문학제를 하라고 지금 2,8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 시청에서 예산 세우고 저희한테 2,800만 원 예산이 있으니
문화원에서 잘 사업을 추진해보라고 그래서 2,8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4천만 원 있어야 돼. 1,200만 원 더 채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곤란하다고 지금 제가 어떻게 부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다른 데도 그랬지만 학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문화원장 하면서 그야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생각을 저는 진짜 실감을 해요. 적어도 저 사람들이 문화원장이 돈을 떼먹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저는 이제 그렇게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잘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한 업장은 왕창 밀어주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매정한 사람이라서 누가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 참 나쁜 사람이라고. 왜? 봐줄 사람은 봐줘야지. 천정배 사장이랑 나랑 친하면 천정배 사장이 광고 해요. 그러면 막 밀어줘야지. 다 밀어주더라도 50%는 주고 50% 갖고 10점 나눠주면 되잖아. 근데 왜 천정배 하나도 안 봐주는 거예요? 당신 참 나쁜 사람이야. 저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의리 없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개인 사업을 해와서 내 돈 가지고 하는 건 A한테는 1,000원 받고 B한테는 100원 받아도 지 돈, 지 물건 갖고 지가 그러니까 상관할 것 없다. 그러나 나는 나라의 돈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써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뭐 봐줄 사람 없고 제가 제 아버지가 사업하시면 조금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친정님이 하더라도 절대 안 봐줄 자신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시청에서도 돈을 잘 쓰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주지 않는 거. 오늘도 저희 그 무슨 책을 만드는데 업자한테 막 제가 전화해서 직원들한테 견적받아 그랬더니 지가 가진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격 물었더니 얼마밖에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돼? 그래 좋아. 그러면 지난번 거래가 너네랑은 마지막 거래였다. 오늘로부터 거래는 끝이다. 제가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돈 한 100만 원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람한테 사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저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 업자가 제가 학교 있을 때부터 거래했던 업체인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100만 원을 깎아가지고 책을 50부 만들고 100부 만들면 그 책을 필요로 한 50명에게 그 책을 더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책을 가지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저는 업자가 저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 책을 받고 기뻐할 사람들을 그쪽을 저는 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참 어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오래 거래해도 그 업자가 나중에 저한테 참 덕받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을 사는 바르지 않은 방법인데 사람이 다 자기 방식이 있잖아요. 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가령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돈을 오늘 막 내가 장사를 하는데 돈을 막 하도 돈이 많이 걸려갖고 5만 원짜리를 막 저 사료푸대에다가 막 그냥 담았어요. 막 금고 다 차가지고 사료푸대에다 담았어. 그랬더니 하루 막 장사 막 하고 나니까 내가 도저히 그 돈을 셀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누구한테 주면서 천사장 이 돈 가지고 가서 얼마인가 난 모르겠어. 오늘 이게 내가 번 돈인데 이거 가지고 출해가서 이 통장에다 돈 넣어줘. 그러면 이 사람이 뭐 가령 그것이 3천만 원인데 3,100만 원을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빼고 3천만 원인지 2,900만 원인지 하여튼 천원대로만 바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돈 푸대를 맡길 사람이 있는가? 맡긴다면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기서 막 샘물이 황금이 막 솟아나. 물 퍼서 붙이면 황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를 꼭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하루 동안 퍼서 담으면 그만큼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퍼가지고 한 바가지 퍼가지고 가면 난 또 손해잖아요. 그럴 때 그 열쇠를 쇳물 열쇠를 맡기고 갈 사람이 있는가? 그 진짜 그 맡길 사람이 있는 분은 머릿속에 누구도 이렇게 여러 사람 떠오르는 분은 참 행복하신 분이고 또 그런 사람이 쉽게 머릿속에 안 떠오르시는 분은 좀 그래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그 돈 투자 이렇게 맡길 사람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저랑 자주 만나는 유성환 사장님 맡겨도 설마 유 사장님이 제 돈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그 옆에 계신 성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설마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분은 절대 아니야. 이거보다 설마 이분이 내 돈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져가실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설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막 이렇게 지위도 높고 막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지위도 높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같이 어디를 가자고 그러면 버스를 탔는데 그 사람 옆에가 빈자리가 있어요. 저 뒤에도 빈자리 있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을까 말까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어디 버스 탔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내가 저리를 앉을까? 그냥 인사하고 쑥 지나가서 뒤에 앉을까? 이런 갈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남도 나한테 그런 갈등을 한 적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건 누구라도 이렇게 옆에 와서 아이고 어쩌다 서울 오셨어요? 서울 왔다 가세요 하고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앉아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것도 참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친밀한 이웃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길이 여기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 공부를 우리가 막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부지런하게 해라, 이래라, 정직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인사 잘해라. 왜 인사 잘하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우리 집 아이가 인사를 잘하면 사람들이 그 아이를 이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정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라고 그러는 것은 그 아이가 능력을 길러야 어디 취직할 때도 지 맘대로 할 수 있고 지가 원하는 직장 갈 수 있고 배우자 선택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결과적으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에요. 제가 그 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밤에 자는데 애가 막 추운 겨울인데 이불을 다 전해 끼고 자는 거예요. 막 제가 하루 종일 뭐 하여튼 돌아다니고 어떻게 해갖고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어요. 근데 의식이 돌아와서 애가 이불 다 차내 빌리고 자는 것을 봤어요. 저거 그 정도면 감기 걸릴 텐데 저걸 덮어줘야 되는 말이야. 근데 막 나는 그냥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그렇게 돌아다니느라고 사람이 이러다 바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아이한테 이불을 덮어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덮어줄까요? 저를 위해서 덮어줬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그 아이가 감기 안 걸리는 것이니까 안 걸리게 하니까 그 아이를 위한 것인데 실제는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애가 감기 걸리면 제가 귀찮잖아요. 우선 데리고 병원 다니려면 시간 들어가야지 돈 들어가야 되지 또 막 애가 막 아파하면은
제 마음도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모가 선생님이 또 누구가 직접 다니는 어떤 공무원이 무슨 뭐 얼마 동안 봉사했다? 저는 봉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다 거기서 월급 받고 하고 다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일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뭐 하기 싫었으면은 계약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직장도 계약 관계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저는 봉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원 직원들한테 막 이렇게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회원들이나 시민들이 아유 직원들 참 해요 하면 제가 막 마음속에서 기쁨이 용수시잖아요. 어제도 전라남도 고흥문화원장님이나 그 고흥문화원장님이 전라남도 문화원 연합회 회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 직원들이랑 저희 문화원을 찾아왔어요. 논산문화원이 근자에 지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지금 우리 문화원 진 지가 6년 됐는데 그 사이에 진 문화원이 아마 전국적으로 여러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문화원은 가끔 손님들이 오셔요. 또 이제 문화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 물어 이제 오셔서 그것도 이제 손님들 이렇게 앉으시게 자리 미리 딱 이렇게 세팅해서 그분들 거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게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대접받는 것 같은가 기분 좋아서 가셨거든요. 그럴 때 제가 기분 좋잖아요. 저희 직원들 고생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도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우리 응접 탑자에 앉아서 해도 되는 걸 왜 우리 원장은 다른 데다가 별도의 그런 그 간담회장을 만들려고 그래? 참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즐겁게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이해하고 나를 협조하고 나의 하는 일을 지지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 방침을 정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면 학부형들은 물론이려니와 여기 뭐 소방대 지구대장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우리 그러면 대장님 업무 얘기 다 끝나고 바쁘세요? 아니요. 5분만 내 얘기 듣고 가세요. 그렇게 하고서 제가 이걸 설명을 했어요. 내가 우리 학교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그럼 막 제가 막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교장 선생님 말씀에서 열정이 느껴져요. 그럼 막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뻐요. 막. 네. 이분은 나의 뜻을 이해하고 나가서 연구고등학교 교장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아주 막 그 사람이 신념에 붙어있더라 이렇게 선전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참 기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다 여러 가지지만 우리들의 목표 지점은 행복이라고 하는 산봉우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등산로가. 근데 어떤 길은 올라가다가 길이 끊겨서 돌아가는 길도 있고 어떤 길은 쭉 잘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근데 세상이 그렇게 평탄한 길은 드물더라고요. 어느 길이고 평탄한 길은 드물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참 좋은 것들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저쪽 내가 목표 지점을 해서 가야 되는데 예쁜 꽃이 피어 있으면 그 꽃이 예뻐가지고 그 꽃 구경하느라고 그 향기에 취해서 시간 보내다 보면 해는 서산에 지어서 그 산봉우리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랑 똑같지는 않은데 이런 걸 이렇게 쭉 써서 저희 직원들을 참 많이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직원이 오더니 교장 선생님 그거 저 한 장만 좀 출력을 해서 주세요. 저희 아이한테 그거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사는 배경은 지금도 저는 이 생각에 이게 제가 이제 한 10몇 년 전, 20년 가까운 때에 했던 생각인데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 첫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남에 대한 배려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누구든지 다 남이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남이 나한테 잘 안 해요. 이제 복 타고 나면 이렇게 이제 전 그 문화관에서 그 시장법관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렇게들 잘하세요. 서로 잘하시고 저한테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2시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참 행복해요, 그게. 근데 대개는 남들한테 그렇게 썩 잘하는 사람 드물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어서 남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남한테 남을 배려하는 이런 게 필요해요. 내가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남이 나한테도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웃에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가족 간에도 배려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가령 무슨 좋은 맛있는 반찬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집중적으로 날로 다 집어먹어 버려요. 그렇게 하면 그 식구들끼리도 싫어하잖아요. 뭐 남은 말할 것도 없고 식구들끼리도 싫어해요. 그렇게 하면. 예.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어떤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가를 보니까 이 매너가 좋은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매너 싫은 사람 매너 나쁜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매너 나쁜 사람 가급적이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예,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올까봐 저쪽에서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뭐 문화원에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 문 열고 들어오면 얼른 가서 문 닫아요. 예, 저 방에 앉아 있는 거 보고 인사하고 들어올까 봐서 얼른 문 닫아요. 예, 그 사람 제가 어떻게 버릇 고칠 수 없잖아요. 그걸 제 아내도 못 고쳤는데 지금 40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못 고쳤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아서 그렇게 이제 기피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남을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그랬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해서 이제 좀 그런 사람을 기피를 하는데 우리가 매너 좋은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서 환영해요. 가령 여러분들이 어제 대전을 가는데 차가 2대 있어요. A와 B.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무나 A, B를 정하세요. 정하셨어요? 누구 차 타시겠어요? 네. 두 사람 있으면 이웃집 사람, 이쪽 사는 사람, 이쪽 사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근데 대전에 볼 일이 있어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A도 나 대전 가는데 내 차 타고 가. B도 나도 대전 가 내 차 타고 가 할 때 이쪽 타겠어요? 왼쪽 타겠어요? 오른쪽 타시겠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네, 남을 배려하고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은 틀림없이 이런 사람일 거예요. 첫째, 용모가 단정하고 말씨가 상냥하고 말을 늘 사람들한테 듣기 좋게 해요. 어떤 사람은 늘 말을 다른 사람 짜증나게 신경질을 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 송장로님이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아이고 당신 왜 이렇게 아무개 엄마 왜 이렇게 포싹 늙어 버렸어. 오래간만에 본 사람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몰골이 초췌하다는 얘기잖아요. 당신 왜 이렇게 그렇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이 새끼야 뭐 어떻게 막 그렇게 막 쌍욕을 했대 동네 사람들끼리. 그리고 지금 오래됐어도 말도 안 한다고 그러시더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농담으로 했다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야유있고 늙고 그랬으면 아이고 힘들었는가 봐요. 얼굴이 좀 이렇게 어떻게 초췌해졌네.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염려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참 어떤 사람 보면 뻔데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람들이 말 잘한다고 그래요. 아 원장님 오늘 뭐 하는데 말 오늘 막 말씀 잘하시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하고 나면 어떤 때 참 말 뻔데 없이 잘못했다. 왜 이런 말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런 거 저는 반성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상냥한 말씨, 그 다음에 옷차림이 단정한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늘 멋있게 옷을 잘 화려하지 않아도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저희 시창박작반 수강생들이 30명쯤 되는데 거기에 오는 어떤 아줌마는 참 옷차림이 늘 단정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만 저쪽에서 와도 어쩌면 그렇게 항상 예쁜 옷만 입고 올까요? 물론 뭐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옷도 그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예쁘게 입고 한 번도 흐트러진 옷을 입고 온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전 그 사람 늘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안 빠지고 꼭 이렇게 그 강의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 쳐다보면 제 마음이 환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제가 마음이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 매너가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가령 무슨 물을 마셔도 물병 마시고 나서 물병 이렇게 노트 탁탁 놓고 뭐 하고 문도 막 그렇게 하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 문화원은 드나드는 사람들이 참 좋은 분들이 드나주셔서 화장실도 참 깨끗해요. 공설운동장에서 청소를 하시다가 문화원 와서 청소를 이제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아이고 공설운동장 청소할 때는 더러워서 화장실 청소하러 들어가기가 싫어요. 근데 문화원은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을 가보니까 화장실이 막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오늘 누가 왔다 갔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들도 얘기하면 다 아실만한 논산시 그런 단체 그 단체 사람들 오늘 왔다 갔습니다. 사무국장 누구한테 전화해 시청 무슨 팀장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들 화장실 똑바로 사용하라고 그래. 다음에 그랬다가는 화장실을 잠가버릴 테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의 줬는가.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쓰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화장실 가면서도 여러분들 깨끗한 화장실에 가셨는데 사람도 없어요. 근데 소변 보다가 남자분들 잘못해서 옆으로 떨어졌어요. 옆에 있는 휴지로 그거 닦고 오세요. 그냥 쏙 나오세요. 그런데 갈등하세요? 목사님 닦으시겠죠 목사님은? 네, 그런 거 이렇게 갈등 그런 데 느끼잖아요. 네, 내가 이거 닦아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뭐 청소하는 아줌마가 청소할 텐데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소심해서 그랬을까요? 저도 그냥 나온 적도 있고 닦은 적도 있고 그래요. 그 깨끗한데 저 때문에 다음 사람이 그 불쾌할까봐. 네. 그래서 매너 좋은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고 세련된 몸 가진 사람, 말씨, 용모, 매너가 좋은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남들이 나를 좋아해. 내가 누구를 좋아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남이 나를 좋아해 행복해지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참 인생의 성패가,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문화원에도 절제는 뭐 성공으로 가는 길 이렇게 써서 줄임말에도 붙여놨어요. 뭐 이제 오래 붙여놔서 누가 보지도 않을 테지만, 근데 이 절제라는 게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서 막 끊임없는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막 별 욕망 다 일어나잖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가끔 누구 좀 이렇게 장난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여기 글자로 다 써진다면 어떨까? 나병국 사장님 괜찮겠죠? 내가 지금 뭔 맘 먹고 있는가 딱 쳐다보면 그래 너 지금 무슨 맘 먹고 있나? 어저께부터 무슨 생각했나? 버튼 눌러봐. 그럼 여기에 탁탁탁 이렇게 써요.
그거 참 괴로울 것 같으죠? 목사님도 그러세요? 원래? 그래서 목사님 더 이렇게 많은 성찰을 하시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기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여기다 실시간으로 여기다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이 있는 거 다 문자로 써진다면, 출력된다면, 나타난다면, 그거 막 어떤 사람 앞에 앉아서 막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아 막 이렇게 막 싫어한다고, 또 막 누구 어떤 예쁜 여자 앞에서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당신 손 한번 잡아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게 여기 막 써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참 사람 참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은 참 근데 억제하기가 이게 욕망이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욕망을 어떤 사람들 막 누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 대개가 다 잘못된 것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안 받을 돈 받은 것, 안 해야 될지도 한 사람들, 또 좀 더 좋아지려고 법으로 금지된 것 하는 사람들,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는 다 세상에 그게 드러나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면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공자도 70이 되니까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욕망 뜻대로 행동을 해도 도덕적으로 꺼리낄 것이 없다고. 공자도 70에 대해서 비로소 도달했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0을 고의라고도 하지만 종심이라고 그래요. 종심. 이 종자는 따를 종자예요. 그 다음에 심은 마음심이고. 그래서 마음을 따라서 내가 그대로 마음에서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을 해도 도덕적으로 꺼릴 것이 없더라. 제가 지금 71살인데 만 70살 넘었어요. 이제 우리 뭐 요새는 이제 만 나이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70 넘었는데 진짜 제 마음속에서 아직도 욕망이 많이 들끓어요. 막. 제가 그래서 교회를 제가 다니기 시작한 지가 한 4년 5년 되는데 그 전에를 주변에서 막 교회 가자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교회 가는 게 두려웠어요. 교회 가면 이렇게 반성해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뭐 다른 교회도 다 그럴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하느님 아버지께 고백하니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근데 막 그게 막 차차차차 막 여러 가지 막 줄줄줄줄 나와요. 막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간다면 그때의 제가 교회를 간다면 가서 맨날 아이고 이것도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음 주에 가서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맨날 그리고 진짜 제가 진정으로 신앙심 있다면 막 맨날 울면서 뉘우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괴로운 짓을 해요? 편하게 그냥 살지.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좀 있다가 내 마음속에서 욕망이 좀 잔잔해지면 내가 그런 유혹을 안 느낄 때, 좀 마음 편해질 때 교회를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참, 욕망을 억제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이거. 지금도,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남한테 안 보이는 게, 안 들키는 게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사람들이 제가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건희랑 이건희 회장 그때는 이렇게 몸에 두었어요. 이건희랑 당신을 바꾸자면 아이고 무슨 소리야 싫어 나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여기 강력출신 박범 선생이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길거리 지나가는 애들한테 붙잡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러다가 그 진행자가 대학생인데 학생과 박범신 선생의 삶을 바꾸자면 박범신은 그래도 성공한 그런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잖아요. 그때는 좀 그런 나쁜 얘기도 나오기 전이고 뭐 그럴 때 뭐 그래서 그랬는데
애들이 뭐라고 막 질색을 하는 거. 아우 싫어요. 나 안 해요.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훈련병들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 보면 저 아이들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여름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시원한 차 속에서 저렇게 가니까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지만 저는 그 훈련병들이 얼마나 그때마다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이랑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얼른 바꾸겠다 진짜 막 그런 생각을 참 했어요. 그 젊음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진짜 그 젊음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잘 값지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쾌락을 사람이 살다 보면 쾌락도 추구해야 되죠. 근데 그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한 사람들 술 많이 먹고 뭐하고 한 사람들 나중에 그 대가 거의 다 치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에 도달하겠다. 또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야 내 정신이 똑바로 해서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되겠더라. 돈 벌어야 먹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개의 사람들은 이걸 제일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건 그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능력을 기르는 것도 참 중요한데 왜? 그래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나든지 다 꿈꾸는 삶인데 내가 능력을 길러야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짜리 밖에 300만 원어치밖에 생산을 못 한다면 500만 원짜리 직장에서 나 채용해 주겠어요? 안 하죠. 그렇게 하면 그 회사 망하죠. 내가 3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어치의 월급을 주는 그런 회사밖에 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려면 재화가 돈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한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런 걸 하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제 부수적으로 자기 삶도 편안해지지만 또 내가 그런 능력을 길러가지고 가령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볼펜 얼마나 편리해요. 진짜. 저 1965년에 강진중학교 입학했는데 그때는 잉크 썼어요. 중학교 오니까 잉크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잉크 얼마나 불편해요, 그거. 네. 그때 펜 쪽으로 이렇게 찍어서 쓰면 펜 쪽도 자꾸 어긋나고 이상해져요. 또 그 다음에 잉크 막 통 엎질기도 하고 흘러서 막 책가방에 책에 막 다 묻고 옷에도 묻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볼펜 쓰니까 얼마나 편해요. 또 값도 싸기도 하고 얼마나 편해요. 그 볼펜 만든 사람 또 컴퓨터도 얼마나 편해요. 지금 컴퓨터 진짜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생활도 하지만 우리 다른 이웃들의 인류의 생활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하면 이렇게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자반위축이라고 그 한자가 자반위축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자 내가 되돌아봐서 돌이켜봐서 이는 말리을 이자예요. 그냥 연결하는 말이에요. 내가 되돌아봐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축 떳떳하면 꺼리를 낄 것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자반위축. 우리가 꿈꾸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막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막 그냥 모든 것이 후회 투성이에요. 그저께 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 한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부음을 듣고 나서 제가 나는 언제 죽을라나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때 어디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까? 죽음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 그래도 나는 행복했어. 주변에 누구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행복했어.
그리고 나도 열심히 노력했어. 뭐 이렇게 하고 즐거운 생각을 하고 죽으려나. 내가 그때 그 좋았던 사람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가왔는데 왜 그들을 더 따뜻하게, 더 친절하게 하지 못했을까? 왜 그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누구랑은 왜 끝끝내 그렇게 나쁜 감정으로, 마지막에 나쁜 감정으로 헤어졌을까? 그 나쁜 감정으로 헤어지고 나서 왜 그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우리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고 왜 말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하면 좀 저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그런 충동도 느껴요. 내가 당신 여태까지 참 나쁘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당신 내가 좋아할게, 앞으로 우리 더 친절하게 지내, 이런 고백을 하고 싶은 충동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전 이제 몇 사람은 제가 아주 이렇게 마음속으로 딱 인간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어떤 말을 한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랑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내가 상처받겠구나, 그 전에 멀리하자라고 해서 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그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좀 때려치게 아파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랑 화해하고 싶은 건 아직 없어요. 나중에 더 제가 정약해지고 그러면 그럴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거기에 그 한자 한번,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이니까 한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직역한 거 읽을까요? 한자 읽고 번역한 거 읽고 그럴게요. 번역이 1시간 가능하면 예, 끝날게요. 네, 저도 지금 시계 보고 있어요. 네, 석자, 옛날에 증자가 말하기를, 누구한테? 자양에게 말하기를, 자효용호. 그 밑에 그러면 빨리 끝나기 위해서 번역한 거 읽을게요. 네. 네. 옛날 증자가 그 제자 자양에게 그대는 용기를 좋아하는가? 내 일찍이 공자에게서 큰 용기에 대해서 들었다. 그래서 대용이라고 했어요. 큰 대자고 용기에 대용. 스스로 돌아보아. 이것이 자반이에요. 거기에 한자 아까 그 위에 있는 것이 자반이축이라고 그랬죠. 그게 자반. 내가 스스로 돌아보아서 내가 바르지 않다면 비록 천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기서 그 위에서는 천한 사람을 이렇게 아주 거친 베옷을 입은 사람 그랬어요. 비록 천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도 내 자신이 뼈를 잇기만 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떳떳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돌아보아 자반, 이 내가 바르다면 이축, 이게 자반이축이에요. 자반이축. 이건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 참 좋아해요. 시청 어떤 공무원에게 제가 이렇게 해를 만들어 준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참 자반이축하는 사람일 거야. 당신은 참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하고, 제가 그 사람한테 이 글귀를 넣어서 패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감사패를 주면서, 스스로 돌아보아 내가 바르다면 비록 1000만 명이라도, 내 적이 1000만 명이라도, 그런 말이에요. 1000만 명이라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내가 뜻한 대로 할 것이다. 내 길을 간다는 것은 뜻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판단한 대로 행할 것이다. 정의로운 길을 걸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밑에 맹사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맹사시라고 하는 사람은 용기를 지키는 것보다도 증자의 용기를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맹사시는 그 밑에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밑에 또 주석을 달았어요. 맹사시는 아주 굉장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씩씩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힘을, 맹수나 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도, 그렇게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힘센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정의롭지 않은 것을,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나한테 덤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바른 용감한 사람이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 건 제가 이렇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저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이제 어느덧 나이가 70이 돼서 글쎄 앞으로 제가 지금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착하고 바른 일하고 하는 기회는 앞으로 별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해서 날은 저물고 아쉬운 건 많고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고쳐먹고 살아야 될 텐데 예. 걱정입니다 참. 예. 사람이 살아서 욕안 먹기도 어렵지만 죽었을 때 다 그러잖아요. 누구 죽었대 그러면 그 사람 어찌간히 술 먹었대더니 술도 참 좋아하더니 노름도 어찌간히 좋아하더니 또 뭐 어쩌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건가. 참 그 사람 안타까워. 참 좋은 필요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었는데 벌써 죽다니 좀 더 살아서 우리 주변에서 유익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평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그건 그야말로 꿈일을 하고 그래서 욕이나 안 먹으면 지금 목표는 더 이상 욕먹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욕먹을 짓 많이 했을 텐데 남이 싫어하는 짓 했을 텐데 더 그런 거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문화원장이 되면서 우리 논산이 좀 문화의 향기가 제가 늘 쓰는 말이 논산이 골목골목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이런 논산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공주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누구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주가 인구는 논산보다 적지만 문화 인구는 많아서 공주는 무슨 행사를 해도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격려해주고 응원하고 참여하고 그러니까 많이 활발하게 되는데 논산은 아직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논산 참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6월 음악회 저희 했을 때 15분 만에 입장료도 싸긴 했습니다만 5,000원인가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행사하면 지금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많이 이렇게 금방금방해요. 저희 지난번에 햄리 서울 관람하러 가는 것도 그 VIP에서 국립극장에서 가격이 9만 원인데 경로 할인 받아갖고 6만 3천 원이었는데 65세 이하는 그날 다 마감됐어요. 뭐 회원들한테 자격을 회원들만 참여를 시켰는데도 그날 마감이 다 됐어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만 잘 운영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렇게 이제 논산에서 문화원에서 오면서 지금은 공주 별로 부러울 것 없다. 또 어떤 분은 저기 와가지고 공주 문화원보다 논산 문화원이 훨씬 더 이렇게 활발하게 뭐 이렇게 한다고 저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분은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문화는 어떤 한 사람이 이끌어 나갈 수도 없고 어떤 자리에 가면 저를 소개할 때 우리 논산 문화를 이끌어 가시는 문화원장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뭐 제가 뭐 그렇게 이끌어 가지는 못하고 그냥 뒤서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 밀고 가려고 그래. 좀 이끌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이끌 재주도 없고 그리고 한두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도 물론 앞장서 나가는 사람 필요하지만 한두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그런 문화활동을 물론 문화원도 게을러서는 안 되겠지만 문화원에 다 독점할 의사도 없어요. 저희 문화원 말고 다른 데서 강경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또 강경 어떤 동아리에서 또 논산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하면 제가 지향했던 그런 논산의 골목골목마다 문화의 향기 가득한 그런 세상이 오리라고 저는 예측을 해서 많은 기관에서 많은 단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 중에 그런 예술 동아리 뭐 이런 것들 전시 공연할 동아리 모집해서 돈 들여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응모해서 그런 사업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그 뭐 제가 문화원장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런 지역의 문화 활동을 위한
그런 노력은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또 뭐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지만 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장을 서주셔야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애면하고 눈 감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제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